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하이투자증권의 이호철 연구원이 셀트리온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본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부분을 많이 하다가 이제 셀트리온은 처음 이제 리포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24조 휴미라 시장의 미국 시장 계야로 셀트리온의 어떤 이 목표가를 하면서 커버리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보통 이제 어떤 이제 기관 하우스에서 어떤 종목을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자기 이름으로 이제 커버리지를 게시하면 한 6개월 정도 기간마다 이제 정기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한 6개월 정도 되면 저 정도의 어떤 목표가가 가능하다 하면서 이렇게 제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래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요철 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뭐 찾아보니까 베스트 애널 쪽은 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 이제 그 커버리지는 있는데 셀트리온 쪽은 검색해 보니까 없다가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 하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제 커버리지를 그 어떤 기관 하우스에서 한다는 말은 그 어떤 이유인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휴미러 바이오 시밀러인 유플라임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유의미한 어떤 점유율 확보가 기대된다. 자, 이거는 이제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셀트리온의 어떤 이제 캐시카우 역할은 보통 이제 유럽 쪽이었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공보험 위주다 보니까 입찰을 통해서 이 가격의 메리트가 있으면 상당히 이제 이 점유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어떤 입장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사보험 관련되는 부분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PBM 관련되는 부분에 이 포뮬라리 관련되는 리스트 동제 여부를 넣어놓고 이 방어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좀 다른 어떤 입장이죠.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이제 이 PBM 리스트 등재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PBM 업체에다가 주는 돈을 가지고 이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셀트리온도 2016년 이후에 이 인플렉트라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국에 가서 이 점유율 확대가 상당히 좀 이제 더디게 했던 부분이 이런인데,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동안에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이후에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이 과거보다 많이 좀 떨어졌다. 예전에는 이제 퍼스트 무브가 생기면 한 1년 반 정도의 어떤 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에는 독보적으로 이 퍼스트 무브가 이 선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 오리지널을 이제 카니발레이션 하면서 쫙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2등, 3등 정도, 한 3위권 정도까지가 이제 어떤 이제 바이오시밀러로서 의미 있는 어떤 점유율을 차지하거든요. 요런 구조가 이제 2019년도부터는 바뀌었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암젠이나 하이자 같은 이런 이제, 기존의 어떤 오리지널 사들도 바이오시밀러에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기술 발달로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쪽에서도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뭐 휴미라 같은 경우는 시장도 본래 큽니다만 10개 이상의 후보군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이제 7월 달부터는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듯이 경쟁이 굉장히 심한 거죠. 이런 경쟁 심화해서 성장 관련되는 부분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바이오약품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셀트리온이 이제 결정을 한 거는 직판이란 말이죠. 이 직판의 어떤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계속 이제 법인 설립이라든지 헬스케어가 이 부분에 집중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정유 명예회장도 왔고, 사실은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올해 내년에 얼마만큼 이제 이 부분들을 이루느냐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구간이죠. 그래서 기관들의 목표 주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 내년 있으면 이제 이후에는 이제 계속 이제 목표 주가의 업데이트가 충분히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될지가 중요한데, 5월 말로 예상되었던 유플라이마 관련된 FDA 승인도 조금 며칠 당겨져서 이 5월 23일 지난주에 이제 승인을 좀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7월 1일 출시 관련되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7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 경쟁업체들이 이제 출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올 초에 출시되었던 암전의 암자비타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그렇게 많이 고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늘어나지도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처방약 급여 관리업체 PBM 업체의 이 포뮬라리에 어떻게 등재가 되느냐, 여기도 보면 티어 1, 2, 3 이렇게 뭐 여러 이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제 보험사들이 보험의 어떤 그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PBM 리스트 등재가 얼마만큼 협상을 통해서 빨리 되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결정적이고, 이 PBM 이제 리스트 등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고농도, 공급 능력, 수익성,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고농도 제형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유플라이마가 이제 고농도 제형이죠. 그리고 이제 시트르산 염도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공급 능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티어 개선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직판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다른 어떤 경쟁사 대비해서 나름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의미한 어떤 이제 점유율의 어떤 확장이라든지 직판의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주가가 장기 바닥권에서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을 있다고 하는 게 이제 그 보통 기관 하우스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이투자증권도 이런 부분에 지금 중점적으로 리포트를 좀 썼다 이래 봐야 되겠죠. 코로나를 제한하면 사실상 휴미라가 2012년도부터 한 10년 이상 계속 이제 전 세계 일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되는 이제 화이자 제품이 1등을 했다가 이제 이 부분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자, 휴미라가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츰차츰 떨어지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 뭐 매출 규모로 보면 어마어마하니까요. 미국만 하더라도 작년도에 18억 달러 정도. 그래서 여기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이제 시장 점유율만 바이오시밀러가 아주 가져온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에서 가장 큰 규모가 셀트리온이나 뭐 암젠인데 대부분 2조, 3조 그 사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3조나 4조나 5조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활을 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PBM 이 포뮬러리 리스트에 어떻게 지금 등재가 되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꾸준히 그동안 유럽에서 이제 직접 판매를 이제 거의 다 대부분 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베그젤마를 중심으로 해서 직판을 시작을 하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어떤 신약 관련되는 그 허가받는 어떤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직판 체계로 이렇게 구성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직판 체계를 이렇게 만들려면 국내에서는 글로벌 직판 체계를 맞추는 최초의 어떤 흐름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받아서 다른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들을 유통을 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이제 무형자산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뭐 인적 자원을 계속 이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명 수준인데 이거를 이제 추가로 하게 되고, 유플라이마까지 보면 최대 150명까지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인적인 비용이 증가되는데, 이거보다는 매출을 통해서 수익성을 늘리는 부분이 더 클 것으로 일단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베그젤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이제 공보험이죠. 이 메디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환급 대상 의약품 목록에다가 등재를 했고, 요게 이제 전체 인구의 20%를 커버하는 겁니다. 예, 메디케어 관련. 이걸 통해서 이제 PBM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머지 이제, 포뮬러리 관련되는 부분들도 등재가 되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60%가 백의절마를 등재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 계약을 이제 확대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플라이마라든지 나머지 이제 램시마 SC라든지 기타 이제 추가되는 어떤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도 계속 하게 되면 이 직판의 효과가 이제 실적단에도 계속 이제 헬스케어를 통해서 나타날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헬스케어가 이제 이런 어떤 직판을 나서는 이유 자체가 가격 경쟁 관련되는 부분들을 갖춰야지만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경쟁 구도에서 계속 이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기존의 파트너사에 되는 수수료 지출이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낮추면서 수익성 위주의 형태로 이제 질적인 어떤 성장들을 하는 어떤 형태로 좀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런 어떤 도전을 통해서 초기에 이제 구축 비용은 대부분 뭐 인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구축되면 중간 유통 과정이 줄어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이 흐름에서 아침에 이제 좀 17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강보합세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0.54, 제약도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볼린저 밴드 태깅이 좀 안 됐죠. 그리고 울선까지 깨지고 났는데, 이렇게 깨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다시 들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는지 여부가 이번 주에 가장 일단 중요합니다. 지금 장중에는 5일선 저항들을 조금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하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모건스탠리 쪽에서 매수가 10,000주 이상 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도 오늘도 지금 외국계 더불어서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지난주부터 좀 이제 나빠졌던 거는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수에서 이제 매도로 바뀌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오전까지 어떻게 되는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